인간들이 정서나 감정적으로 개와 고양이에게 의존하게 된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마당이 없는 아파트나 좁은 주거 공간에서 여러 마리의 개를 기르는 일은 과거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 인간 세계의 무분별한 애완동물 기르기 열풍은 매우 이상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집단의식을 통해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도시화와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다른 인간과의 깊은 정신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상호교류는 사라집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것이 피상적으로 유지되면서 각자의 정서와 의식은 메마르거나 점점 고립되어 가고 이것에 대한 무의식적인 보상심리로 애완동물 기르기 열풍이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만 닥친 현실이 아니라 선진국과 제3세계 국가를 막론해 전세계적 현상입니다. 가장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과학 분야 중 하나인 신경기생충학은 숙주의 신경계를 제어할 수 있는 기생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분야는 숙주가 된 생물의 정신세계를 조종하는 기생충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것은 기생충이 어떻게 신경망을 조작해서 숙주의 행동을 변화시키는지를 연구합니다. 수백만 년이나 그 이상에 걸쳐 진화한 이러한 기생충과 숙주의 상호작용은 기생충의 신경조작이 숙주의 행동을 조작하고 조절하는 방식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이들 기생충의 놀라운 조작 능력 중 하나는 기생충이 숙주의 뇌 속에 퍼져 있는 신경회로를 이용하여 숙주의 인지 기능을 조작한다는 것입니다. 귀뚜라미나 기타 육상 곤충에서 관찰된 몇 가지에는 이들 숙주가 된 곤충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만들면서 기생충이 물속에서 알을 낳게 하거나 기생충이 다음 단계로 발달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동안 급한 마음에 우연히 주변에 물건을 쳐서 손상시키거나 발이나 무릎으로 가구나 벽에 모서리를 치면서 순간적으로 심하게 아프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뚜렷한 이유 없이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며 숙주가 된 인간이 제대로 통제가 되는지를 시험해 보려는 기생충에 의해 발생한다고 추정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우리의 정신을 조종해서 부정적 에너지를 먹이로 삼는 다른 차원의 정신 기생체인 아콘과 더불어 우리의 물질 세계에서는 생물 기생충들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비생물적 정신 기생체인 아콘이 어떤 방식으로나 동물과 인간에게 기생하는 생물적 기생충들과 연관되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생충은 숙주에 대한 오래도록 지속되는 행동 제어를 실행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계속 분비해야 하고 숙주의 유전자에 직접 작용하여 숙주 통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의 유전자 발현을 자주 변경해야 합니다. 흔히 고양이 기생충이라고 불리는 톡소플라스마 또는 톡소포자충은 기생충 목록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신경기생충입니다. 이 미세한 원생동물은 일종의 얼룩과 거의 비슷하지만 일단 숙주의 뇌에 도달하면 숙주의 행동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기생충은 쥐가 고양이를 두려워하지 않게 쥐의 뇌를 조종하고 쥐가 스스로 잡아먹히기 위해 고양이의 바로 앞에까지 접근하게 만듭니다. 쥐와 더불어 개와 소, 돼지 등의 대부분의 포유류 그리고 사람에게 침투하는 톡소포자충이 활발한 성장 발달 단계에 있는 것을 타키조이트라고 하며 이것은 숙주의 근육과 눈 그리고 뇌로 이동하여 별다른 손상을 입히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잠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 기생충은 숙주가 된 동물이나 사람 뇌의 화학적 성질을 변경합니다. 일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세계 인구의 20억 명 이상 그리고 그보다 훨씬 많은 전체 지구 인류의 과반수가 뇌 속에 타키조이트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일부 제3세계 지역에서는 감염률이 무려 95%에 달합니다. 미국에서는 최소 6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지만 기생충이 외형적 증상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처음 감염되면 감기와 유사한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가끔 산이나 바다에 들어가 곰이나 상어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에 감염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와 고양이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이 기생충이 자신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 인간들의 정서와 심리 상태를 조종한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톡소플라스마에 감염된 쥐가 일반적인 쥐보다 훨씬 더 모험적인 성향으로 변하는 것처럼 이것에 감염된 인간도 모험과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고 때로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터키에서 37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체코에서 6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등의 두 건의 연구에서는 톡소플라스마 항체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당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유는 기생충이 인간 숙주의 뇌에서 도파민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원인이라고 잠정 결론 지어졌습니다.
일부러 검사를 받지 않는 한 자신이 톡소플라스마에 감염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인간들에게 발생하는 여러 정신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생충이 실제로 우리의 정신 상태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톡소플라스마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귀찮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톡소플라스마에 감염된 숙주의 행동을 연구하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은 체코 찰스 대학교의 진화생물학자인 야로슬라프 플레그레입니다. 그는 한때 톡소플라스마가 말라리아만큼 많은 수의 사상자를 유발할 수 있고 적어도 1년에 100만 명을 죽일 수도 있다고 허풍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월터 엘리자홀 의학연구센터의 기생충 연구학자인 크리스 톰킨에 의해 톡소플라스마 감염이 정신분열증, 양극성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톡소플라스마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이상한 정신적 증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이지만 과학적 증거는 실망스러울 정도로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복잡한 감정과 사고 체계를 갖춘 인간 신체 내부에서 톡소플라스마가 어떤 방식으로 인간을 조종하는지 자세히 연구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마침내 이 기생충이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어떻게 회피하는지를 알아냈습니다. 유럽 분자생물학 연구소의 매튜 보울러 연구팀은 톡소플라스마가 숙주의 염증 반응을 자신들과 연결하면서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촉발시키는 연쇄 반응을 완전히 전복시킨다고 밝혀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숙주 신체의 세포가 기생충을 감지하면 일련의 분자 신호가 P38알파라는 단백질을 활성화하여 세포핵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활성화시켜 병원체를 제거합니다. 그러나 톡소플라스마는 단순히 이러한 숙주의 방어 메커니즘, 신호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숙주 신체의 조종자로서 작동합니다. 매튜와 그의 팀은 이 기생충이 숙주 신체의 면역 체계가 관여하기 전에 P38알파 단백질을 직접 활성화하는 단백질을 분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생충이 분비하는 단백질은 숙주세포 자체의 단백질보다 P38알파에 훨씬 더 강하게 결합하면서 이를 통해 톡소플라스마는 숙주 신체의 면역 반응 수준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톡소플라스마 단백질은 숙주의 신체가 염증 반응을 차단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이미 기생충 감염 이전에 면역 체계가 약화된 사람들은 다른 여러 가지 질병에 매우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던 다른 차원의 정신기생체들인 아콘이 톡소포자충과 연계되어 있거나 톡소포자충을 조종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상 제작자 개인의 가설이고 직업적인 연구자들에 의한 아콘과 생물기생충인 톡소포자충의 연관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1998년도 영화 패컬티에서는 적나라한 기생충 감염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의 상황은 과장이 심하고 외계 기생충의 최종 보스는 거대 괴물로 묘사했지만 이것을 단순히 영화라고 웃고 넘길 일만이 아닌 것이 영화 속 기생충이 숙주를 감염시키는 행위, 숙주를 조종하는 능력 그리고 자가분열과 복제는 여타 기생충이나 톡소포자충과 같은 양상을 보이며 기생충의 광범위하게 감염된 현재 인류가 직면한 상황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생활에서 인간의 신체 내부에 기생하는 톡소포자충을 포함하여 모든 기생충 개체들을 집단의식을 통해 조종하는 최종 보스는 아콘으로 추측됩니다. 우리가 트로 이목마 사례에서 아는 것처럼 아콘은 인간 신체의 방어력이 내부로부터 약해지는 틈을 노리는데 인간과 동물 신체에 잠입하는 기생충이야말로 트로이의 목마인 것입니다. 기생충은 인간 신체 내부에서 뇌의 신경망과 세포를 장악하고 정신질환과 면역력 저하를 통한 각종 질병을 발생시켜 차크라의 흐름을 차단하는데 이때부터 신체의 방어막인 오라 방출이 현저히 약해지게 되고 아콘이 인간 신체에 침투할 수 있는 틈새를 벌려주는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로써 아콘은 건강한 사람이라면 단지 오라반경 밖에서 찝쩍거리면서 기회를 엿보지만 기생충이 약화시킨 인간에게는 단번에 신체 내부로 진입해 완전 빙의 상태를 달성한다고 보입니다. 결국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애완동물로 존재하는 쥐, 고양이, 개, 기타 동물은 기생충을 인간 신체에 감염시키는 아콘의 충실한 전령이 될 수 있으며 아콘이 인간 신체와 정신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콘은 자신들의 동력원인 부정적인 에너지를 인간들로부터 방출시키기 위해 각 사람이 가진 과거의 외상적 기억을 끄집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무력하고 절망적이며 무가치하다고 느끼고 자신에 대한 정당성을 찾기 시작하면서 트라우마가 쌓인 과거의 기억에서 여러 흔적들을 발견합니다.
이때부터 악순환이 시작되고 그 사람의 감정은 이런 정신기생충에 의해 조종됩니다. 귀신 들림이나 빙의의 주체는 바로 아콘으로 먼저 인간 신체 내부의 생물기생충이 아콘이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아콘은 순간적인 악감정을 유발해 타인을 해치거나 일시적으로 뇌의 인지 기능에 대한 통제력을 장악하여 불과 1초 이내에 지하철이나 다리 위에서 점프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은 신체 내부와 외부에서의 생물적, 비생물적 기생충들의 맹공격으로 인해 제어가 안 되는 감정 기복 그리고 신체와 정신의 건강 상태 약화로 인해 발생합니다. 수많은 연구에서 우리의 의식을 감염시키는 비생물적 기생충이 확인되었습니다. 로버트 브루스는 심령 자기방어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브루스는 인간의 생각과 행동 양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영적 존재들에게 매우 취약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느 것이 과연 우리 자신만의 의식이고 생각인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작가인 콜린 윌스는 자신의 책 정신기생충에서 아콘에게 통제된 우리의 의식 상태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당신은 덥고 피곤하고 짜증나며 세상의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고 여깁니다. 길을 건너기 시작하자마자 자동차가 당신을 거의 칠 뻔하면서 지나쳐가고 전 세계와 모든 인간들이 당신에게 적대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감정은 분명히 정신적 기생충인 아콘에게 공격을 받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세상에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속한 3차원의 베일은 삶의 다른 측면과 우리 차원과 중첩된 다른 여러 차원을 보고 느낄 수 없게 하며 우리가 가진 의식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인간들이 애완동물을 얼마나 무분별하게 기르는지의 직접적인 사례 중 하나는 두 집 건너에서 새들어 살던 현지인 싱글맘 가정입니다. 다 큰 성인인 딸 2명과 아들 하나와 같이 살던 40대 후반의 현지 여자는 어느 날 이사를 가면서 기르고 있던 11마리의 개는 모시고 갔지만 8마리의 고양이는 주택단지에 무단 방생했습니다. 그 후 고양이들은 주택단지 안을 방황하면서 번식기가 되면 섬뜩한 소리를 내지르며 개체수를 늘리고 있고 자신들의 배설물을 이웃들의 옥상과 정원에 지금까지 싸지르고 있습니다. 고양이의 배설물에 포함된 수백만 마리의 톡소포자충은 길거리를 걸으며 킁킁대면서 모든 것에 냄새를 맡는 개들을 단번에 감염시키며 개를 항시 곁에 두고 심지어 잠까지 같이 자는 인간들을 감염시킵니다.